대통령이 뭐 저 그동안 없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막 건강 안부를 묻고 이거는 굉장히 낯선 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니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호감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근데 왜 이분은 공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이 많아도 만약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편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못된 사람들끼리만 의리를 지킨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대통령이 왜 갑자기 2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영수회담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분 아닙니까? 칼침을 맞았어도 아무 연락이 없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시술 때문에 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뭐 그분은 그동안 굉장히 박절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총선에서 대패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요. 뭐 필요하다면 사람도 변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성 있게 변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비공개 또 회담 하자고 했다면서요.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다음엔 사랑제에서 만나자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뭐 같이 뭐 가족끼리도 어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는 지인들한테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계란말이도 해가지고 밥도 대접할 수 있는 김치찌개? 소박함도 있고 김치찌개도 먹고 우리 막걸리 한 10병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도 잘하고 유능하신데 따뜻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지. 일도 못하고 무능하고 불공정한데 밥만 잘해주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은 나름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정말 안타깝죠. 네. 우리가 야당이라 여당이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데 반사 이익만 바라기에는 나라가 너무 위기예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수출 호조를 이루고 있고 뭐 막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대파 한 당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안 좋았죠, 계속. 이념에 기초한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멀리하고 미국과 일본 쪽에 치중된 외교를 하는데 그러면 국익이라도 챙겨야죠. 일본한테 저렇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계속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 땅 독도에 입도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참 파트너도 못 만났어요. 굴종적인 일본 외교를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 파트너 윤석열이 대통령이 곤란할 테니까 좀 체면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 아침 뭐 적극적으로 보도된 네이버 문제만 하더라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인 문제. 그렇죠. 그것도 우리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정말 자빠져 계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 과격하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골프는 하십니까? 글쎄요. 정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나 모르겠네. 옛날 변호사 때는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회계사 할 때는 골프 좀 쳤어요. 지금은 김문규 씨 그때 호주 갔을 때 맞아 골프 라운드 했다는 말이 있었죠. 네. 요새 참 골프가 약간 애매해요. 많이 대중화가 됐고 우리 뭐 서민들이라든가 보통 시민들도 스크린 골프 정도 하면서 맥주 한 잔도 마시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기족 스포츠라고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안 되는 경우. 비 오는 날 당구 치는 건 괜찮은데 비 오는 날 골프 치면 혼나잖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뭐. 저 비용 차이가 있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요. 3파전입니다.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진짜 윤석열 눈치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였으면 좋겠죠. 우리가 요새 뭐 협상을 참 답답한 게 국힘당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면 오래됐죠. 재량권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다 물어보고 하시고 해도 파기하고 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진짜 저기를 가든가 용산을 용산. 가든가. 대통령실하고 협상해야 되겠네요. 원내 협상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협상을 안 하나 했더니 네. 저번에 이하영 건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네. 당선자하고 현역 의원을 모아가지고 한 30명이 수원지검을 갔었어요. 쳐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기 수원지검장 면담 예. 요청했거든요. 예. 이 코빼기도 안 붙여요. 와. 그리고 사무국장이 나왔는데 네. 이 양반이 예.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면 예. 지가 뒷짐 잡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어머나. 우리들은 다 와가지고 이제 다소간하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손을 앞으로도 모았어요. 그 상태에서 고개만 숙이면 배꼽 인사거든요.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이렇게 다소하게 있는데 예. 이 양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뭐 액면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모르죠 실제로 보면 어떤지. 근데 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아니 30명의 당선인과 국회의원이 와 있는데 뒷짐지고 있고 그 뒷짐짓는 자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랬더니 수원 그걸 4-5번을 얘기했는데도 손을 안 풀어요. 세상에. 나중에 이제 겨우 이렇게 내리면서 그런 걸 지적했다고 또 불평을 얘기하고 그 옆에 또 말단 직원인가 봐요. 그 검찰청 그 구급 직원쯤 되는데 네. 동영상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거 왜 하냐? 네. 체증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체증? 와.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니 체증은 수사의 그렇죠. 일환인데요. 그렇죠. 범죄 현장을 체증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 자 그러니 일개 수원지검장도 국회의원 30명이 내려가 가지고 보자 그러는데 저기 사무장 내려보내 가지고 뒷짐지고 대응하게 하고 또 구급 여직원한테는 이거 체증해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사람이니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수장으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대통령까지 되셨으니 야당 의원들한테 사실 무슨 반응을 보일까? 물론 이게 선입견일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협치를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그랬는데 협치 요청하려면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대통령한테 사실은 무슨 그런 걸 원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네. 협치를 요구해야죠. 이번에 기자회견한 거랑 똑같아요. 협치 요구하는데 협치할까 봐 걱정일 겁니다. 정말 우리는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공통 대선 공약. 네. 그거 우리가 같이 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예. 민생회복 지원금 예. 이거 돈 누가 줘요? 정부에서 그렇죠. 줄여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예. 입에 들어가는 게 있고 경제가 예. 좀 돌아가면 누가 칭찬받습니까? 대통령이 칭찬받죠. 대통령이 칭찬받는 예. 거죠. 지지율 올라갑니다. 근데 뭐냐? 아니 어떻게 야당이 한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예. 않느냐. 그렇죠. 안 그런 그러면 걸로 이걸 안 받을 이유가 뭐겠어요? 예. 오히려 반대예요. 국민이 어렵다고 하니 추경을 세워서 네. 재정은 어렵지만 민생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 예.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죠. 그게 협치죠. 예. 근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번에 정책위 의장을 통해 가지고 공통공약을 쭉 뽑아보니까 한 80개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독소 조항을 좀 빼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왜 민주당이 2명 그 특검을 추천하냐 그러지 말고 대한변협 같은 중립적인 지에 대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뭐 특검 안 그거 빼줄 하자는 수 얘기죠. 있어요? 아니 전 특검 안 하자는 얘기다. 아니 뭐 특검 밑에서 수사단장까지 하셨던 분이 예. 박영수 특검 모시고 다 해봤잖아요. 해봤죠. 그거 다 야당이 추천했지 누가 추천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석 달 뒤에 하자. 지금 최혜병 그 순직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 됐거든요. 네. 뭐 했습니까 그동안?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됐죠. 이종섭이 호주 대사가 돼가지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20일 만에 돌아왔어요. 잘렸어요. 인천공항에 있었죠. 저 인천공항도 갔잖아요. 갔잖아요. 아니 수사가 이미 진행됐는데 핵심 증인을 빼돌리던 사람이 수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분이 뭐 어디 그분이 검찰 출신이세요. 이거는 안 하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문재인 정부 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 소환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좀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제 이름처럼 네. 찬데
매우 차다. 예, 정말 예. 정말 정부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나면 뻥 찹니다. 예, 오늘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예, 정말 웃고 있지만 이건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럼요. 예, 진짜 눈물이 나고요. 정말 이태원 유가족들 그다음에 오늘도 공가가 넘쳐나고 당장 점심 먹을 한 끼 먹기 어려운 평범한 직장인들, 서민들 생각하면 진짜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고요. 이 삶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 하고 계시다. 그게 여실히 확인된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거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멋있는 말 많이 적어왔는데 한 번도 못 봤네.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명으로 만들어진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단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개혁 기동대. 네.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거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 꼭 만들어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뽑아준 민주당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신뢰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한 단계 정치도 발전하고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회복시키는데 야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한다 박찬대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믿을 건 국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역할 기대하고요. 저희도 종종 자주 모셔서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